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8월 9일 금요 제주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금요일은 제주경마 총 14개 경주로 시행이 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주경마 상당히 다양한 변수와 다채로운 결과물이 나타났는데요. 그만큼 제주경마는 눈에 보이는 액면의 능력보다는 그 외 요소들, 승급 착순에 의한 승부 의지의 발현, 또한 마필 당일모 컨디션 등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러한 변수까지 저희가 꼼꼼히 살펴가지고 오늘 금요 제주경마 정확한 해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마필들은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보다 분명 약한 상대들입니다. 상대보다 유리한 전개 조건 그리고 회복세의 모습까지 KT 요건까지 1번 강남산성은 이번 구도 편성만큼은 가장 높게 평가하고 강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번마 청담아람 마필 자체도 데뷔전은 잘 뛰었어요. 이번 레이스는 천내라가 직접적으로 주도권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보다 높은 평가가 가능해 보이고, 훈련 시 주행도 안정화된 면모를 보인 가운데 발주도 보완했고요. 직전에 직선에서 보여준 걸음만 따지다라면은 이 4번 성산대장이 막판 걸음이 우월하게 좋았습니다. 이번에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는 4번 성산대장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직전보다 앞선 선두 흐름이 빠르지는 않고 초반에 자리 잡기로 수월해진 가운데 선입권에서 끈끈하게 걸음을 보일 7번 특급 용병의 선정 기대치 가능하겠고요. 도입식 기대치만큼 직전에 출중한 기본기를 선보였던 1번 제주돌풍, 이번에 실전 이전째에도 연투 기대치가 높은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1kg 올라갔지만 상대들도 그 부담 중량에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니고 워낙에 힘에 대한 여유를 갖춘 전력이 거의 없어요. 척상황은 스피드뿐만 아니라 힘까지 갖춘 현등급의 꾸준한 마필인 만큼 이 편성만큼 역시나 전력 우위 강조드릴 수 있습니다. 5번 실력 행사도 아직까지 크게 한 발은 보여주질 못하고 있지만 흐름을 꾸준하게 따라가는 그 장점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척사강을 배제하고 강자를 피한 만큼 높게 평가가 가능해졌고요. 이번에 김경훈 기술 안정 강화했고요. 자, 1번 세계여뜸보다 앞선에서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하게 인코스 최적 전개 1번 세계여뜸 강조를 드려보겠고요. 발빠른 선행마가 전무한 구도 속에 안쪽에 1번 세계여뜸 정도인데 이번에는 강공선행작전 주요할 3번 3다 전설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성읍장군이라는 마필이 최근 추임력이 월등하게 계속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서 선입 가능성도 좋은 10번마 성읍장군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제주 2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제주마 6등급 4세 이하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전반부 6경주까지는 한라마 4등급 그리고 제주마 6등급 레이팅이 부여되지 않은 최하위 등급 말들 간의 레이스입니다. 신의 마들, 신마들 간의 레이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꾀하셔야 하는데요. 이 제주 2경주도 4세 이하의 제주마 6등급 마필 간의 접전 구도고, 최근에 실전 경험하면서 뚜렷하게 변화의 조짐 또한 힘들어찬 면모를 이번에 나타낼 수 있는 말들이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또한 전개 이점을 살려볼 한두의 마필이 눈에 띄는 가운데, 자,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시작을 알려드릴 첫 스타트 2경주 백동일이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등급 800m 6등급 4세 이하 마필들인데 아직 미승리마의 경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번마 번개매, 8번마 흥부세상, 그리고 9번 비태축제가 입상, 2위권의 입상은 있지만 아직까지 우승을 거둔 마필은 없습니다. 그만큼 실전 변화의 폭이 적은 경험도 아직은 좀 필요한 마필들이 많은데요. 전개를 끌어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은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후순위의 압축이 중요해 보입니다.
레이스를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눈에 띄고 있죠. 바로 4번마 추격전. 이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7번을 뛰면서 아직은 입상이 없어요. 올해 4월달 이후엔 자연철 마방에서 8조로 이적이 있었었죠. 휴양 기간 동안 이적하고 나면서 상태도 많이 빠릿해졌고 직전의 경주 가볍게 발주를 받아서 선행을 나서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지고 여유 있는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아쉬웠던 부분 자체는 선행 이후에 당시 우승을 차지했던 척사각이란 마필 자체가 직선 초입까지 외선에서 계속해서 마필을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직선에서의 지구력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아직도 고개가 살짝 높은 감은 있지만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구도인 만큼 4번 추격전의 스피드, 이제는 안정감 있는 힘까지 정상 주기까지 좀 더 강조를 드릴 수 있는 구도고요. 도전권에서는 10번마 커리어, 그리고 3번마 안덕군주, 9번마 빛의 축제가 눈에 띕니다. 10번 커리어란 마필 자체도 6월달에서 8월달까지 주기를 길게 잡아주면서 마필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볍게 선입권에 가담을 하더니 중앙권에서 기존의 모습과는 좀 달라지게 끈기 있는 걸음을 보여줍니다. 레이스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도 여유가 많았고 직선 구간의 힘도 이제는 빠릿하게 힘이 붙고 있는 모습이라서 중간권 선입에서 힘이 여유가 크지 않은 마필들 사이 외선이지만 빠른 변화 10번 커리어, 강했던 상대와 뛰었던 커리어의 선제를 가장 높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도전권에서 3번 안덕공주와 9번 빛의 축제가 당일 상태 조건에 따라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3번 안덕공주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에서 스피드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주폭도 나쁘지 않았는데 치명적으로 마필이 너무 기댔어요. 발주를 받고 이제 직선 내측에서 거의 뭐 추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대다 보니까 그 기대는 것을 임재강 기수가 잡아내면서 그대로 경주가 끝이 나버리죠. 그러면서도 4위권의 걸음을 유지해줬다는 건 이제 두 번째 경주를 맞이하고 있는 이번 경주에서 변화의 가능성이 열어둘 필요가 있고요. 9번 빛의 축제란 마필이 이미 5월 달에 좋은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 이후에 입상을 거둔 전력이 있습니다. 7월 달의 경주에서는 선행 이후 압박에 무너졌고 직전의 경주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직전의 경주 자체에서는 직선 이제 스피드를 받고 직선 구간에 초입 들어서자마자 마필 자체가 주행 불량기를 보여요. 뛰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요동을 치면서 주행이 흔들리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고 끝나버렸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번에는 양눈 가면을 씌워주면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장구에 대한 변화를 줬다는 거. 그 부분이 이마필에게 어떤 변화를 올지 그 모습은 당일 상태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상태만 맞아떨어진다면 9번 빛의 축제의 스피드도 기본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번 경주에서는요. 공백전 빠른 스피드로 변화를 보였던 3번 추격전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이번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 등급 시네마들 간의 레이스는 전개를 앞선에서 주도할 수 있는 이 선행마에게 일단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4번 추격전이 되겠죠. 이번에 레이스를 주도할 선행마로 보이고 있고 마방 이적 이후, 공백 이후 직전의 복귀전에서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보강된 모습 속에 가능성을 엿보였습니다. 이번에 정상 주기 들어온 4번 추격전은 단독 선행 찬스를 맞았고 직전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 구도 속에 1승 기대치가 높은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4번 이 추격전은 당연히 중심권의 마필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도전권들 10번 커리어, 여기 9번 빛의 축제, 9번 빛의 축제는 그렇죠. 백동일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직전에 반택모 득발하고 미러 선입전을 펼치며 막판 250m 남겨놓고 주행 불량 악벽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양눈 가면 승인 장구 착용으로 얼마만큼 주행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9번 빛의 축제, 뭐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 여기에 8번 흥부세상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 고대 데뷔 후 두 번째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앞선 빠른 페이스에 서두르지 않고 철저하게 차분하게 힘한 배 막판에 아주 월등한 결정력을 선보이며 당시 800m 거리 추입으로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이죠. 이번 경주도 뭐 앞선이 그리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은 막판 한 발 결정력, 막판 한 발 경쟁력에 있어서는 추입이 통하며 8번 흥부세상이 충분히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보는데 백동일이 연역 8번 흥부세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제 한두까지 더 포함시켰을 때는 흥부세상까지 열어둘 필요는 있습니다. 뭐 직전에 매선에서 약간 밀린 전개를 펼치고 직선에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쪽으로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서 진로가 막히는 구간을 좀 뚫고 나온 그 모습은 매력이 있었거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앞선이 좀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의 역습이었다는 거. 이번 경주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의 모습에서 우선은 스피드 있었던 마필들이 앞선에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우선 8번 흥부세상 같은 경우는 당일 주로의 상태를 좀 파악하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경주에 진행이 되는 그 흐름, 그리고 당일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예보돼 있지만 항상 날씨가 계속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의 영향에 따라서 8번 흥부세상의 역습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제주 2경주는요.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할 선행 1승 기대치 높은 4번 추격전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제주마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5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능력 우위에 중심권의 마필은 서 있고요. 도전권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편성으로 보입니다. 얼마만큼 집중을 하느냐가 이 5경주 성패를 좌우할 듯합니다. 자, 능력 우위의 중심마 당연히 6번 정면 승부가 되겠습니다. 도입시 기대치만큼 데뷔 후 2차례 경주 모두 입상을 한 신예 성장세의 마필이죠.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마이고 6번 정면 승부 직전에도 데뷔 전부터 선행 1순 우승을 했고요. 직전에는 당시 초반에 여유 있게 선행 나서서 시종 외측마에게 압박을 받아가면서도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2차 입상을 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이제 미래왕이라는 그 강한 상대와의 레이스에서 마지막까지 경합을 이겨냈죠. 2착을 했는데 이번 경주는 편하게 아주 선행을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이고 다시 한번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6번 정면 승부는 중심권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권들 어느 정도 서열이 드러나는 레이스예요. 7번 한라꿈, 3번 참보배, 여기 안쪽에 1번 가온길이 도전하는 형국인데 7번 한라꿈은 과거 직선 내측 기대는 악벽이 상존했던 말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주행이 안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직전에 5월 25일 경주 800m 거리 당시 안쪽에 빠른 선행마 2두 보내놓고 외선에서 경합 레이스를 펼치면서도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 이 바로 7번 한라꿈입니다. 직전에 고대하던 첫 입상을 했죠. 직전 입상 이후 공백이 있었습니다. 우전지 파행 등으로 9주 만에 11주 만에 이번에 실전 복귀전 나서는데 컨디션 크게 하저없는 모습 속에 이미 경합선두 외선 적극적인 레이스를 이겨냈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 다시 한번 연투기대치 높은 말 7번 한라꿈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쪽에 3번 참보배가 지난 2월에 파행으로 휴양 공백이 있었고 복귀 후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말이죠. 자, 과거에 역시 빠른 페이스를 이겨내며 추입으로도 2차례 입상 전력이 있을 만큼 어느 정도 6등급 무대에서 기본기는 검증받았던 말이 3번 참보배가 되겠는데 공백 이후에 최근에 다소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직전에는 출발 후 채찍까지 돼가면서 앞선을 붙여 몰라가 했습니다만 여전히 순간 스피드가 부족한 면모 속에 흠이 쳐졌고 막판에 진로 열리자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는데 직전에도요 3번 이 참보배는 전방 150m 지점에서 다소 진로가 막히는 불운도 있었죠. 그 악질을 떨쳐내고 역시 직선 한발 결정력에 있어서 경쟁력에 있어서 충분히 통할 만한 전력이 3번 참보배로 보이고요. 1번 가온길이 역시 늦발기가 있었던 말이고 휴양 공백 이후 최근에 2번의 경주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말이고 직전 경주도요. 출발 후 추돌 여파로 인코스 흠이 쳐졌습니다만 막판까지 꾸준하게 뛰어주는 힘을 보였죠. 공백 이후 이제 3번째 경주 나서고 안쪽 게이트 배정받아서 내선에서 최적의 힘 안배 전개도 가능한 1번 가온길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 제주 5경주는요. 최근에 연전연투의 상승세, 전개도 단독 선행 1승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말이죠. 연투 기대치 6번 정면 승부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압축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구도인 것 같아요. 정면 승부는 직전에 이제 데뷔전에서 21만 신차 낙승을 거두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2위는 좀 아쉽긴 했었죠. 그래도 선행 가고 나서 계속해서 미래왕의 압박을 받고도 그 자리를 지켜냈다는 것은 마필의 기본기를 입증해 줬던 거기 때문에 너무 약해진 이번의 구도에서 입상 자체를 의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1번 가온길에 대한 설명도 동의하고 7번 한라꿈 3번마 참보배도 동의를 합니다. 3번마 참보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자체가 오늘 이제 5등급에서도 800m 거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참보배 같은 경우는 6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6등급 800m를 뛰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뭐 출마해서 뭐 떨어진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이유 있는 출전을 해주고 있고 직전 진로가 많이 막혔던 것도 이마필에게 분명히 보여줄 주폭이 있다는 것은 남달랐던 모습이라서 이마필에 대한 그 관점 자체는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변수가 될 수 있는 이마필만 하나만 여쭤볼게요. 4번마 금상화 정도가 되겠네요. 우선 고영덕 마방에서 4주 힘든 마방으로 올해 5월 달에 이적을 했었고 그 중간에 이제 운동기 질환이 좀 있긴 했었죠. 공백 이후 꾸준하게 흐름은 따라갑니다. 약간씩 기대는 것은 남아있긴 했어도 흐름 자체에서 자리 자체는 계속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상대가 많지 않은 이번의 구도에서 4번 금상화도 선입 가능성에 대한 그 포지션 좀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하고 있는데 4번 금상화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마필 자체의 능력으로 따지면은 복병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만 늦바락 벽과 직선에 내측 기대는 악벽, 다소 이제 악벽이 교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4번 금상화는 주중에 주로 훈련이 없었습니다. 훈련 상태 미비합니다. 아무래도 4번 금상화는 요 편성에서 한 번쯤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주 오경주는요. 자, 다시금 강공 선행 작전이 주요할 6번 정면 승부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800m 제주마 6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마 윤곽은 드러나는 구도이고 전개점을 극대화할 선행마 한두에게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레이스죠. 그 선행마의 1승 기대치가 높아 보이는 가운데 도전권들의 서열은 어떻게 나뉘어질지 그 내용 종합해서 백동일이 연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육경주 백동일이 전달 드리겠습니다. 육경주 800m 같은 경우도 이제 1강 구도예요. 1강 구도를 깰 수 있는 마필은 전혀 없다라고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포인트 속에서 후차권에서 누가 이 마필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정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도가 오늘의 육경주입니다. 자, 1강 3번 소문대로 출전하고 있죠. 데뷔전에서도 가능성 있는 스피드를 보여줬었고 실전 2번 만에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둡니다. 더군다나 외곽 10번 게이트에서 정말 가볍게 발주를 받고 총알 같은 스피드와 중속을 바탕으로 여유 있게 선행을 나선 이후 직선 구간에서는 뭐 살짝씩 기대긴 하지만 그거를 가볍게 고삐도 잡아주면서 여유 있는 우승을 거두게 되죠. 게이트도 좋고요. 상대는 더 약해졌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3번 소문대로 부담 중량에 대한 부담도 없는 구도라서 입상, 우승 자체도 의심하기 사실상 힘든 구도예요. 3번 소문대로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마필이기도 합니다. 이제 도전권에서의 압축이 중요한데 4번 불사의 여신과 2번 광산질주 그리고 6번 왕돌의 기본 스피드감 이 소문대로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이 3두 중에서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 편성으로 판단을 해요. 그중 4번마 불사의 여신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전 이전 만에 입상을 거뒀고 스피드감도 나쁘지 않았던 전력인데 파인기가 살짝 있었던 모습이지만 직전 경기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선입권을 따라가긴 했지만 빠른 페이스에 밀리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못하고 좀 무너졌어요. 이제 부진의 원인 자체가 당일 많이 불어났었던 체중이 좀 원인이 됐었다고 평가합니다. 공백 파인 이전에 보였던 그 마체와 다르게 당일 체중이 한 4~5kg가 좀 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빠른 페이스를 따라가다가 좀 문제가 됐다라고 보는데 3주간 마필을 준비하면서 상태도 많이 가벼운 모습이라서 4번 불사의 여신의 회복세 기대치를 높여보고 있고요. 2번 광산질주란 마필 역시도 파행의 여파 때문에 단기 휴양 속에 지금 출전을 해주고 있는데 재검 당시 빠른 상위권의 마필들과 뛰다 보니까 초반은 좀 밀려서 뛰어주는 모습은 있었습니다만 밀리고 나서부터는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면서 거의 추진 없이 탄력적인 걸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빠른 회복이 기대되는 마필로 광산질주 주목해 드리겠고요. 6번 왕돌 역시도 이제 파행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던 마필이기도 하죠. 직전의 경주에서는 역시나 빠른 페이스에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마필이 힘들어하면서 기대고 제대로 된 운영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어차피 3번 소문대로는 그렇다로 그냥 그 마필대로 보내놓고 3주간의 싸움이라면 6번만 왕돌도 기본 주폭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전력인 만큼 당일 조건에 따른 판단은 중요해 보입니다. 자, 결론은 3번 소문대로 이 마필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을 찾는 것이 관건인데 우선적으로 4번 불사의 여신 강조드리고 나머지 광산질주와 이번 왕돌의 당일 상태까지는 확인이 필요한 경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강이 존재하는 레이스죠. 3번 소문대로 직전에 게이트 외곽 불리한 여건 그래도 8군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행을 받아냈고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이 3번 소문대로입니다. 지구력이 보강됐고 워낙에 발빠른 선행 장악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쪽 게이트 배정에
원사이드 편한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기 요 3번 소문대로의 선정기대치 충분해 보이고요. 도전권들의 압축이 필요해 보이죠. 6번 왕돌, 4번 불사여신, 4번 불사여신은 역시 파행 휴양 공백 이후에 꾸준하게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직전에 6번 왕돌과 외곽의 9번 산천 레전드와 함께 뛰었던 편성에서 당시 미래왕 정면 승부가 이끌었던 선두 빠르고 강한 구도 속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였던 말이 4번 불사의 여신인데 공백 이후에 이번에 정상주기 돌아왔고요. 전개도 선의권에서 유리하게 운영도 가능하기에 4번 불사의 여신 주목하셔야 하겠고요. 9번 산천 레전드가 있죠. 과거에는 선두력도 있었고 동거리 입상 전력도 있던 말인데 최근에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이제는 추임마로 변신을 했죠. 직전 경주 역시 미래왕 정면 승부가 이끄는 그 빠른 페이스에 발주가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9번 산천 레전드는 최후미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직선 들어서서 아주 질풍같이 몰아치며 종반 탄력적인 걸음으로 당시 오착을 했던 말인데 당시에도 스퍼트 타이밍이 좀 빠르게 가져갔었더라면 좀 더 순위 상승도 가능했었던 말이 9번 산천 레전드였습니다. 종반 뒷심에 있어서는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9번 산천 레전드가 되겠는데 백동일위원 요 9번 산천 레전드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한두 더 늘려보자 한다라면 저도 산천 레전드를 이제 5번째 마필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소문대로는 소문대로대로 그냥 앞서가서 알아서 혼자 뛸 거고 그 중간권의 선입에서 저는 이제 그 모토를 잡아야 된다라고 평가를 내렸거든요. 모두 회복세를 보여주기 노력했던 부분도 있었고 산천 레전드를 아예 배제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보여주는 그 발주 능력은 너무 떨어집니다. 의도적인 취입에 대한 의지도 좀 있긴 했습니다만 너무 밀린 이후의 취입이어서 저는 3위권의 마필로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 자력 입상으로 지금 2위권까지 진입하기에는 중간권의 선입에 있는 그 초반의 격차를 조이기에는 이미 좀 거리가 벌어진 이후의 취입일 거란 판단이어서 저는 좀 조심스러운 마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6경주는요. 모든 경주 여건이 가장 유리합니다. 게이트도 안쪽 들어와서 편하게 선행이 있죠. 1승 기대치 3번 소문대로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평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제주 9경주고요. 경주거리 800m, 제주마 5등급 12개 마필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네, 금요일 제주경마의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을 만들어드릴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제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곽에 10번 생각대로가 있습니다. 공백 이후에 이번에 출전하는 구도죠. 지난 최근 경주가 4월 12일 날 당시 입상 실패를 했는데 인기 대비 졸전이었죠. 당시에는 2선 외곽에서 시종 외곽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리를 했고 마지막에는 내측으로 기대면서 기수가 정상적인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전 경주에서는 입상을 했었는데 여튼 10번 생각대로는 4월 12일 경주 이후에 오랜 공백기를 가졌고요. 휴양 다녀왔고 지난 8월 1일 날 주행심사 때 한결 컨디션 향상된 모습으로 당시 전 구간 잡고 여유 있는 걸음으로 주행심사를 치루었던 말입니다. 자, 이번에 오랜만에 복귀 전 나서는 가운데 8번 이 긍정맨 정도가 빠른 선행마로 보이고 있고요. 과거 입상시 전개처럼 10번 생각대로가 선행마 보내놓고 2선에서 따라붙으며 적극적인 선입전으로 충분히 유리한 전개를 끌어낼 수가 있겠고 공백 이후에 컨디션 회복세도 역력한 만큼 10번 생각대로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선행나설 8번 긍정맨 여기에 9번 교우이신과 6번 광해군주가 도전하는 형국입니다. 일단 8번 긍정맨은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고 승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입니다. 직전에 비가 많이 왔고 불량주로 20% 주로 컨디션에서 당시 8번 긍정맨은 선두 외곽에서 적극적인 레이스를 펼쳐내면서 마지막까지 근성 있는 걸음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물론 주로가 가벼웠고 앞선에서 레이스를 펼쳤기 때문에 이뤄낸 성과이긴 합니다만 당시 900m 거리였고 선행 조건도 아니었다라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거리도 내린 800m고 8번 긍정맨이 이제 선행을
치고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내린 거리에서 선행 강공 작전이 주요할 이 8번 긍정맨 도전 1순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9번 교우 이신이 작년도 하반기에 휴양 공백이 있었던 말이고 복귀 후 꾸준하게 최근에 전력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직전에 9번 교우 이신은요. 당시 1번 게이트가 독이 됐어요. 내측에 갇혀서 전개를 펼쳤죠. 한마디로 원하는 전개 레이스를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전방 300m 지점에서 진로가 막혀서 주춤거리였고 당시 또한 내측 기대는 악벽도 보였습니다. 막판에 외측 빼가지고 다시금 올려붙이는데 탄력이 되살아났던 마필이죠. 이번에 9번 교우이신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진로 막힐 일도 없고 안쪽에 갇혀서 전개 풀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외선에서 자유롭게 전개 응수 가능한 자 상승 회복세 이 9번 교우이신 강조드리고요. 자 6번 광해군주도 최근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엔 계속 빠른 페이스에 적절한 전개 위치 선점을 하지 못한 부분도 패인이었고 이번에 한 박자 빠른 스퍼트로 6번 광해군주도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 제주 구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컨디션 회복세 이미 기본기는 검증된 말이죠. 이 10번 생각대로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당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마번, 좋은 결과 이어지길 기원하고 결과 좋을 걸로 저희도 예측이 됩니다. 보는 시점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응원해보고 싶네요. 10번 생각대로는 잘 설명해 주셨어요. 어차피 내측기대 악벽 때문에 휴양에 공백은 있었지만 질검이 정말 의도적으로 쳐져 있는 전개를 펼치면서 가볍게 통과를 하는데 정말 매력이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스피드감을 갖춘 전력이 좀 이렇게 좀 은폐한 걸음이 이 정도라면은 10번 생각대로는 공백 좀 바로 통할 수 있는 전력이라는 거 저희 진짜 동감을 하고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8번 긍정맨이 좀 높아진 부중이 조금 맘에 걸리긴 하는데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동의하고 있고 6번 광해군주의 역습, 선입권 전력 그 부분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마필도 좀 높게 평가를 해서 질문 좀 드려볼까 해요. 안쪽 2번마 계속 진행도 드디어 오랜만에 입상 찬스를 좀 맞이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5월달에서 7월달까지 단기 휴양 속에서 상태를 조금씩 끌어올리더니 원래 좀 추위권의 힘으로 뛰었던 마필인데 직전부터 선입도 가능해졌어요. 직전도 내측 게이트긴 했지만 발주를 받고 선입권에 가담을 하면서 끈끈하게 그 걸음을 지켜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레이스 자체가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10번 생각대로도 스피드가 있지만 8번 긍정맨도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강력한 두 마필이 도주성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코스 과정이 이번 계속 진행한테도 분명히 그 자리와 포지션은 나올 수 있다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속 진행의 기본적인 능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지난주 추천했었던 말이죠. 이번 계속 진행 분명 선입권 응수하며 변화의 기대 가능성은 엿보였던 말입니다만 이 변화의 징후는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일주 만에 서둘러 출전 이 말 또한 경주로 훈련이 이번 주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훈련 상태가 미비한 가운데 출전하는 마필인 만큼 당일 컨디션 체크까지는 해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훈련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출전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제주 구경주는요. 공백 이후에 더욱더 컨디션 상승세가 돋보이고 복귀 전에서도 상대 약한 구도 입상한 자리 지켜낼 10번 생각대로를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제주 10경주고요. 경주거리 800m, 제주마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등급에서 꾸준하게 상승세의 전력을 보이는 마필이 눈에 띄고 있고 또한 최근에 전개 미수 강한 상대 만나 좀 아쉬움을 남겼던 말들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수의 도전마들이 혼재한 이 10경주는요. 백동일위원회의 자세한 설명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10경주는 제가 집중 있게 압축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800m 5등급 10마리 출전하고 있는 구도고 무엇보다 크게 먹을 게 많다 표현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찍어 먹을 수 있다면 이번 경주도 상당히 재밌게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강 구도, 분명하게 중심이 서 있는 구도지만 후차권 난타전에서 챙겨갈 수 있는 마필 그리고 꺾어갈 수 있는 마필도 분류가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10경주는 5번 삼다장군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데뷔 초부터도 가능성을 계속 보여왔고 강한 상대팀에서도 선전을 해주면서 7월달 우승 그리고 직전 경주 3다 제패라는 강력한 능력 상승세의 마필을 상대로도 흐름을 가볍게 따라가면서 마지막 근성 있는 모습을 활약해 주죠. 스피드감이 좋아서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는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기도 하지만 그 페이스에 밀리지 않는 그 스피드와 중속 자체는 이 현등급을 벗어날 수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왔던 전력이에요. 부중이 60kg로 올라간 것이 아쉽긴 하지만 상대가 그만큼 약해졌다는 그 부분인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3다 장군이 여기서 입상을 하지 못한다? 저로서는 상상이 되질 않네요. 3다 장군을 놓고 강하게 붙는 구도입니다. 도전권에서 우선 인기를 끌 수 있는 이 3두 1번마 제일공주 그리고 7번마 꼭지점 9번마 척사강이 눈에 띄겠죠. 자, 1번마 제일공주는 직전의 경주 내측에서 빠르게 선행을 나선 이후 압박을 받았지만 나름대로 많이 버텼다는 거, 다시 한번 인코스를 부여받았다는 거, 또한 5번 3다 장군이 무리한 선행보다는 따라갈 경주 운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서 이번 연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고요. 7번마 꼭지점은 박병직 마방에서 변영호 마방으로 이적 이후에 또한 이제 변영호 마방에서 12조 이태영 마방으로 휴양 기간 동안 재차 휴양 동안 다시 한번 이적이 있었었죠. 사인이 많았던 마필이긴 하지만 그 많았던 만큼 동백전도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직전은 외산에서 가담 이후에 무너지긴 했지만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장점은 무시할 수 없고요. 구마 척사각이란 마필 자체는 직전 약한 상대팀에서의 우승이긴 해도 조금씩 기대는 게 남아 있었던 모습이긴 하지만 여력감을 계속해서 살려가고 있다는 점은 60kg라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인 이 후차권은 이 3두 안에서 인기를 끌어줄 겁니다. 5번 3다 장군을 필두로 1번 제일공주, 7번 꼭지점, 그리고 9번 척사강, 3두 간의 압축 속에서 자신 있게 한두는 날려드리고요. 한두도 만약 상태가 안 좋다면 아예 꺾어버리고 중심 있는 마필이 한 마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최선의 압축을 가져갈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인 만큼 경주인 만큼 약속된 승리 인사드릴 오늘 10경주입니다. 네, 어느 정도 능력 편차는 좀 드러나는 레이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10경주는 레이팅 현재 보유 레이팅 대비해서 아무래도 승급착순 때문에 좀 예민한 말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능력 자체로는요. 5번 3다 장군과 9번 척서강이 가장 이 편성에서는 한 수 위의 전력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5번 3다 장군과 이 9번 척서강이 모두 30, 레이팅이 30이에요. 풀레이팅이라는 거잖아요. 이 풀레이팅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기에는 그동안의 경험치상 좀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백동일 의원도 1번 제일공주를 좀 더 높은 순위에 선정하신 부분이 이제 그런 이유인 듯합니다. 5번 3다 장군이 더 센 말이냐 아니면 9번 척사강이 더 센 말이냐 그런 부분. 5번과 9번의 동반 입상 기대치는 약간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는 평가입니다. 1번 제일공주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백동일 의원은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 한두 더 꺼내보자면 2번 미래도시가 되겠죠. 승관 스피드가 상당히 우수한 말이고 이번에 1번 제일공주와 함께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직전에 내측 기대는 악벽으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는데 주행 심사 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에 안쪽 게이트에 초반 단계에서 선두권에서 레이스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백동일 의원 2번 미래도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1번 제일공주와 함께 2번 미래도시가 이 후차권에서의 판도를 깨질 수 있는 조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 역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마필은 상태 확인을 좀 휴양 기간이 내측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번 제일공주는 원래 빠릿했던 스피드가 아니었던 것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라면 2번 미래도시는 원래 스피드감이 좋았던 마필입니다. 충분히 1번도 넘어서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인 만큼 당연히 조건에 따라서 2번 미래도시도 이번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제주 10경주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의 마필이죠. 5번 3다 장군을 중심으로 공략해드린다고 합니다. 도전권들 능력 좋은 말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모두 감안해서 최선 압축된 내용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환수 최강의 모습으로 찾아뵐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 10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110m 한라마 2등급 12회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11경주는 제가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함께 뛰었던 말들과는 리턴 매치고요. 직전보다는 경주 여건이 좋아진 말 한두가 눈에 띄네요. 바로 8번 경성불패입니다. 직전 경주에서도 제가 이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말인데 결국은 4착에 머물렀죠. 당시 초반에 적극성이 좀 결여됐어요. 삼선 외곽을 탔고 전개 미스 아쉬운 4착인데 자, 당시에는 이제 뒤늦은 추격이었고 59의 높은 보중에서 약간 의지가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라면은 이번에 그래도 1kg 부담 중량 내려갔습니다. 어찌됐든 선두권에서 선행 혹은 두 번째 자리에서 전개를 펼쳐나갈 수가 있겠고 직전에 졸전만해야 할 8번 경성불패를 중심마로 강조를 드립니다. 자, 도전권들 안쪽에 5번 첫누리, 1번 황금구슬, 여기에 4번 백년친구가 가세하니 형국입니다. 안쪽에 1번 이 황금구슬은 직전 경주 1200m 거리를 우승했던 자, 뚝심이 있는 그런 전력을 보였단 말이죠. 당시 삼선 외곽에서 삼선 입에서 적극적인 레이스 펼치며 직선에서 월등한 결정력. 이번에 거리 내린 1110m 거리고 안쪽 게이트 들어와 내선 인코스 최적 전개도 가능하죠. 1번 황금구슬이 되겠고요. 5번 첫누리가 역시 직전에 1200m 거리, 출발의 직선이 가장 긴 거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당시 경성불패를 이겨내고 우승을 했죠. 자, 이번에도 자, 레이스를 선두 선입권에서 유리하게 전개 운수가 가능하고 선행이든 선입이든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5번 첫누리가 되겠고요. 4번 백년친구도 직전에 선두회가 격압성 레이스 펼치면서도 한결 결정력이 보강된 모습으로 오랜만에 입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투 기대치를 가져올 4번 백년친구까지 소개를 해드립니다. 결국 11경주는요. 직전 아쉬움을 이번에 충분히 떨쳐낼 수 있는 말이죠. 경주권 유리하고 전개 유리한 8번 경성불패를 중심으로 도전권 3두의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 응원합니다. 마번의 순서 차이가 조금은 있다 할지라도 저희 수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4번 백년친구가 상대보다 부담 중량의 여건이 다시 한번 낮아졌기 때문에 코스까지 좋아진 이번 주 높게 평가를 했고요. 5번 첫누리에 대한 생각 그리고 1번 황금구슬에 대한 생각도 동의를 합니다. 8번 경성불패 저희 수도 좋게 평가를 해요. 직전에 의지가 없었다라고 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설명도 잘해주셨지만 당일 체중이 21kg 빠졌던 그 부분 자체도 의지가 된 결여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그 체중 확인 때문에 좀 낮춰졌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3번만 유랑극단만 한번 여쭤볼게요. 파행 때문에 휴양을 2번이나 갔다 왔지만 재검 당시 모습은 여유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유랑극 때도 기본적인 스피드감이 상당히 좋은 전력이고 이마필은 1등급에서 지금 2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줄 걸로 판단이 돼요. 3번 유랑극 때의 스피드는 무시할 수 없다 평가인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1등급에서 오랜 부진 끝에 2등급 강급이 됐고 또 휴양 다녀왔는데 최근에 입상이 2017년도에 1400m 거리 1등급에서 이제 입상했던 전력이고 오랜 기간 부진했죠. 하지만 백동일 의원 설명대로 8월 1일 날 주행 심사 때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강급 이후에 두 번째 경주인 요 11경주에서 3번 유랑극단 충분히 복병 가치가 있다. 복병 가치 열어놓고 싶은 마필 3번 유랑극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주 11경주는요. 안말경주 이 8번 경성불패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제주 1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900m 제주마 4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무대에서 편성에 따라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고요. 직전에 뚜렷하게 회복세 전력 보이며 이번에 연투 기대치를 가져볼 마필도 한두 눈에 띄네요. 전반적으로 절대 강제가 없는 구도 13경주는요.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13경주 다시 한번 백동일이 부여잡고 인사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보면 쉬운데 어렵게 봤을 땐 되게 어려운 경주가 13경주예요.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전력들이 최근의 모습은 기대 이하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중심 마필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이번 경기 풀어나간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될 마필은 바로 안쪽 2번마 D인 거죠. 휴양을 다녀왔습니다.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큰 병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바로 이제 스피드감을 보여주면서 직전 장고도 상승세 그 마필을 상대로 차분하게 꾸준히 몰아서 2선 외곽까지 가담하더니 직선 걸음을 지켜내더라고요. 스피드감뿐만 아니라 이제 뒷탄력까지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의 선행권들 이번 딩거가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선행권의 마필이 거의 전무합니다.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몇 두 있긴 합니다만 그 초반에 무리를 했을 때 힘을 써주는 스타일들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갈 수 있는 2번마 딩거, 편성 전개 조건 여기까지는 딩거의 선전을 믿을 수 있습니다. 도전권 4번마 광명일품, 7번마 장백기상, 그리고 10번 광해전사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4번마 광명일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휴양 기간 동안 강영진 마방에서 18조 박병진 마방으로 이적이 있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바닥만 치다가 직전부터 좀 걸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초속이 조금씩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중간에서의 직선 이후의 주폭은 여력감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만큼 이 편성만큼은 회복세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마 장백기상은 직전에 이제 좀 주기가 늘어졌던 것이 좀 원인이었을까요? 파행기를 극복하지 못했던 그 부분에서 선두권 가담까지는 좋았는데 직선에서 좀 그 스피드를 지켜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딩거가 나선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이산에 가담할 수 있는 그 장점과 정상 출전 주기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외곽 10번마 광해전사가 6월 달에 이제 입상 이후에 계속된 아쉬움을 남겨주고 있죠. 4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다가 이제 5등급 우승을 차지하고 다시 4등급으로 진입한 마필인데 전개 운영에서 중속은 나와요. 근데 레이스 흐름이 좀 느려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레이스는 외선이긴 하지만 스피드감이 떨어지는 마필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 주폭이 좋은 중속이 좋은 10번 광해전사의 기본기까지는 기대를 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결론은 이번 경기의 신포인트 2번마 딩거는 흐름 주도의 모습에서 결코 불리함이 없는 만큼 강한 중심권의 마필로 추천을 드리면서 후차권 당일 상태 여부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부분 열어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직전에 오랜만에 입상을 차지했던 이번 딩거 올해 상반기 공백이 있었던 말이고 직전에 회복세의 전력 보였습니다.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와서 직전보다는 훨씬 더 전개를 내측에서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이번 딩거 중심마로 강조해 주셨고요. 7번 장백기상은 직전 경주 편성 자체가 4등급 강자들의 레이스였죠. 해변 경주 개최 기념 특별 경주였어요. 시종 외곽에서 선두마와 경합을 하며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직전보다 상당히 약해졌기 때문에 7번 장백기상 전개도 앞선에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에 7번 장백기상 높은 기대치가 있습니다. 4번 광명일품은 직전에 출발 때 부딪히고 늑발한 가운데 초반 전개 쳐져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주도 충분히 보완했고 4번 광명일품이고요. 여기에 8번 무적자랑이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경주부터 양눈가면 승인자고 착용하고 있고 직전에는요 8번 무적자랑이 1번 게이트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됐습니다. 초반에 출발 이후 150m 지점에서 타마필에 방해당했으며 주춤거렸고 시종 안쪽에 갇혀서 전개를 펼쳐 원하는 전개를 풀어내지 못했죠. 하지만 이번엔 게이트 외곽이 좋아 보입니다. 내측에 갇힐 이유가 없죠. 외선에서 자유롭게 전개 운영이 가능한 기본기를 충분히 요 편성에서는 보일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백동일위원요 8번 무적자랑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이 흐름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직전에 인코스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전개가 밀렸다는 거, 주폭을 매번 가지고 있는 무적자랑이 외선에서 자기만의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겠죠. 상대적으로 후차권에 말씀드린 마필의 변화가 조금 더 좋아 보였기에 말씀드렸을 뿐 8번 무적자랑의 역습까지는 염두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주 13경주는요.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 최근에 상승세를 다시 한번 이어갈 연투기대치 2번 딩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전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복병마를 찾아라. 금요경마는 제주 14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 마지막 경주죠. 제주마 2등급 1200m 12마리 풀게이트 편성이 되겠습니다. 네, 금요 제주 경마 편성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경주고요. 라스트 경주가 되겠죠. 제주마에게는 가장 긴 거리인 1200m 장거리입니다. 당일 인기도 흐름은 1번 장타력 중심으로 5번 푸른 물결 직전에 우승했던 11번 제지역객 1번, 5번, 11번 3도의 마필이 많은 주목을 받을 텐데요. 자, 그 외에 진흙 속의 진주 같은 복병 가치 높은 말 백동일위원 한두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레이스가 가장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인기권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현등급, 2등급에서의 정체기가 있는 마필이 상당수 대부분이고요. 지금 3등급에서 점핑성 출전을 감행하고 있는 마필이 엄청나게 많아요. 6번부터 시작해서 외곽 10번, 11번까지도 안쪽 3번까지도 거의 점핑성 출전이다 보니까 이점을 챙기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체킹이 좀 필요합니다. 전 다시 한번 이번 경주라면 도전이 가능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7번 무서불이 소개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1000m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번 레이스에서 분명히 최대 복병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레이스는 잘 풀어 나갔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순위 자체가 6위를 밀려 있었지만 격차가 없어요. 그만큼 스피드감이나 전기를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올해 이제 1월 달에 2등급 진입 이후 계속 입상이 없는데 이번에 거리가 좀 늘어서 나오는데 올해 조건은 더 좋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뛰려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줬고 힘도 붙어가는 과정이라면 무서불이 이번 경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복병같이 해낼 겁니다. 네, 7번 무서불이 늘어난 거리, 전개도 선두 선입권에서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죠. 백동일이어는 7번 무서불이 강조해 주셨고요. 자, 민병철은 10번 오관왕을 추천드립니다. 자, 2등급 무대에서도 압도적인 추입 능력을 충분히 검증받은 이 전력이 10번 오관왕이에요. 과거 막강한 추입으로 1110m 거리까지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 있고요. 최근에 다소가 좀 아쉬웠지만 직전 경주는 오히려 서둘렀어요. 이 10번 오관왕은 철저하게 참고 마지막에 딱 한 발 쓰는 전략이 입상을 위한 최적의 전개인데 직전은 다소 흐름에 말려 중위권에서 전개 펼치며 무너졌지만 자, 이번엔 적임 기수죠. 원딜 기수가 고삐를 잡았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마에게 최장거리, 적정거리예요. 10번 오관왕이 분명 요편성에서는 혼전 중 마지막에 한 발 시원하게 몰아붙일 입상 유력마가 되겠습니다. 자, 추임마 10번 오관왕을 강조드립니다. 자, 제주 14경주 복병마 심층구속 코너는요. 백동일위원의 7번 무소불이, 민병철의 10번 오관왕, 2두의 마피를 강조해드리면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주 연속 저희가 제주경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의 문턱으로 들어선다는 입추인데 여전히 전국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죠. 더운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매경주 말씀드렸던 인기맛 또한 복병 전력까지 잘 살피셔가지고 당일 활용해 보신다면 좋은 성과 분명 거두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저희는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토요경마 해설 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